자,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은 추정된다. 맞죠? 법조문의 규정이고요.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자,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담보책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 담보책임도 적용된다. 하지만 해약금 규정, 이 계약금의 해약금의 추정 규정도 적용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3번 해약금의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약금의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즉 계약금만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반환의 문제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 없어요. 반면에 매도인이요. 매도인은 그냥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 의사표시만이 부족하고 어떻게 되죠?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해제권이, 해제 효력이 발생해요. 배액 상환했기 때문에 여전히 원상회복 의무는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지문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확정적 유효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쟁점은 뭐죠? 이 허가를 받는 게, 거래 허가를 받은 게 이행에 착수한 걸 당사자 이행 착수냐? 만약 이행 착수에 해당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권 행사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쟁점이 뭘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주세요 하는 게 채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행에 착수한 거냐. 그게 쟁점이죠. 이행에 착수한 거라면 더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행 청구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쟁점의 답입니다. 자,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 매매에 관한 규정에 이게 있어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요 조항이 있어요. 약정이 없으면. 그 표현은 뭐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얘기는 법의 내용과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다. 법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법의 내용, 즉 절반에서 부담한다, 균분해 부담하는 내용과 달라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있어서 아니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조문입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매도인에 속한다. 자,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있고요. 상대방은 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할 의무인데 여기에 뭐가 발생하죠?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원칙적인 모습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아직 인도도 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과실은 각자가 갖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제척 기간에 적용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성권이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그 제척기간은 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10년 내이다. 그래서 10년 내에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필요비, 즉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의 상환 청구를 했다? 아니죠. 유익비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비는요. 필요비,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그 즉시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언제요? 그 즉시. 임대차 종료 시가 아니라. 하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우에는 다르죠. 제가 비용상환 청구 전문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 때 아니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 발생한다.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도 마찬가지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매수를 청구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그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딱 떠올리셔야죠.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622조 1항의 법조문입니다. 중요하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딱 뭐야죠? 임대차 계약 중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그 임대차 계약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지상권을 떠올리면서 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떠올리십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 토지 임대차.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 계약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항상 임대차가 되면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토지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택이나 상가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인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데 토지 임대차에 그럼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당사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임차인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 그렇지 않다? 임대인도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관련 조항이 639조 1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당사자로 써요. 그럼 당사자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포함됐겠죠?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 대여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는 거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 관련 이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법정 갱신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법정 갱신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목적물 주택이면 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된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주택임대차법은 2년이라는 롯을 바꿨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여기에 구속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어떻게 되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임대인이 구속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거는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법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그거는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쟁점 뭐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의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있는데 법에는 그의 묵시적 갱신에서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정 갱신이 가능하다. 그걸 묻는 겁니다. 10조 제2하 규정의 10년, 즉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은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조항은 적용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4번, 자, 5번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73번.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볼 게 뭐냐면, 이제 올해 6월 달에 선고된 건데요.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여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작년에 나왔으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고, 왜냐면 기존에 이게 이슈가 된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좀 설명을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기에 법정갱신 조항이 있어요. 법정갱신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임대차 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이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을 기준한 겁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뭘 안 한다?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고, 또 내지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요. 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갱신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이 상관없어요. 6개월은 없어요. 2개월 전까지면 여기까지 해당되겠죠. 2개월 전. 이 시점까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뭘 한다?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임차인 또한 2개월 전까지 뭘 하지 않는다?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야만이 법정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시점에 가서야, 이래서 이 시점에 가서요. 나 계약갱신 원치 않아. 그런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 시점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아니면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갱신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구조는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 계약기간 만료를 이제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 갱실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과 비교했을 때 임차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주택임대차법에는 법정갱신 조항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도 아니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하게 안 되면 법정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법, 이건 지금 상가건물이죠.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슈가 됐냐면 임대인은 이 기간 내까지 뭘 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에 따르면 법정 갱신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 시점에 1개월 했을 때 한 15일 남겨놓고 임차인이 뭘 했냐?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나 계약갱신 원치 않는다. 그 경우에도 법정 갱신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하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하게 되면 법정 갱신된 거 본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과 계약기간 만료 그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그때 가서 늦게 하소하더라도 법정갱신에 묵시적갱신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아무런 제한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는 그런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하게 되면 법정갱신이 안 된다는 걸 본 겁니다. 그렇다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은 이 기간 내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가만히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인도 가만히 있어야만이 법정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설사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예컨대 뭐 10일 전이든 15일 전이든 20일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을 통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거절 등의 권한에 관해서 규정이 없어서 상가 건물 주택 임대차 보호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여기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다시 강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2개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가만히 있으면 법정 갱신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사 이 시점에 그때 가세요. 뒤늦게 거절했다 하더라도 앞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만이 거절 통지를 해야만이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가서 하더라도 법정 갱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1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점에 10일 남겨놓고 15일 남겨놓고 20일 남겨놓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법정 갱신은 안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서나 그런 데서는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최초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